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소조문 96조와 98조 어제에 이어서 사심탕 종류 하나인 감초 사심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한 중풍에 의가 반하지. 자, 실수했다는 거죠. 반하하면 안 되죠. 상한 중풍이면 일단 초기라고 하면은 발환을 시켰어야 된다는 의도였는데, 아이고, 하다 보니까 하지태조죠. 이런 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나는 뭐를 잘못했다. 의가 반하자인데, 이건 자기가 한 게 누군가 했겠죠. 그 사람이 하리하고, 이 하루에도 그냥, 계속해서 설사를 하는 거죠. 곡불화하고, 곡이 불화라로는 뭐, 음식이 소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설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중내명하며, 자, 그 전에 의가 반하지 했는데 그 사람이 하리 수십행하고 곡불화했다. 그러면은, 자, 저 같은 경우의 입장에서는 제가 만일의 경우 대승기탕을 먹었을 때 과연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느냐, 괴병이 나타나느냐, 아니거든요. 까딱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설사하는 곳을 하고,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변을 봐도 이렇게는 안 해요. 오히려 편하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 누구 있는가? 이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그 체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 중풍에 하지를 썼다 그래서 무조건 그게 역치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좋거든요. 그러나 뭐 저는 사상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소음인 같은 경우에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위장 기능이 무력한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책을 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상한론을 공부해야겠다 그러면 상한론에 대해서 1년, 2년, 3년 동안 최소한도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 다른 책을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책 보다 말고 또 다른 책 보고 모르겠어 또 아마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 대부분은 책 한 권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은 분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훈련을 겪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나의 조문을 가지고서 깊이 저는 그 상한론이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봐요. 이거는 임상서적이고 그대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의가 반하져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약을 먹고서 하제를 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반자를 쓴 것이지 상한과 중풍에 하제를 써가지고 치료는 된 경우도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은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관례대로 썼는데 잘 됐는데 대부분이 잘 됐는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더라.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복중내명하고 심화비편이만하고 공구, 신번, 부두간이어는 여기에서 다른 거는 이렇게 정서적인 어떠한 불안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사가 보고 심화비를 보고 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절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가 더욱더 심해지거든. 이것은 열비가 아니요. 다만 위증이 허하여 객기가 상역일세 고로 딱딱해진 거다. 심화 비편한 거다. 자,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글자. 위중허하야 객기 상역일세 고로. 이거는 해설이죠. 나름대로 병리에 대한 해석인데 병리의 해석인데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 해설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 사람들이 뛰어난 분이 의성이 이렇게 썼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믿어야 돼.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내가 인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자기 비하하게 돼 있어요. 이런데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랬다기보다 저부터 그랬어요. 나중에 생각 공부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다 잘못된 거다.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정, 상한, 중풍, 의반하지, 뭐 이렇게 곡부라, 목중의 명은 그대로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위중허, 객기 상역 이와 같은 이건 뭐 뭐한 용어잖아요. 객기가 상역, 상충도 아니고 위가 허한데 왜 객기가 상역합니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표현을 위증이 허하다고는 위가 비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이 허라고 왜 굳이 허라고 썼을까? 조열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승기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예, 열결이 아니다. 열결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조문 처음에는 우리가 중경서를 볼 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그 제가 요 몇 번 그 공부하는 제가 읽었던 공부하는 방식은 처음에 일독을 했을 때 처음 한 번 읽었을 때 한 30%에서 한 40% 이해가 돼요. 두 번 읽었을 때 한 50%. 그리고 세 번 읽으면은 이제 뭐 세 번에서 한 5번 읽었다. 그러면은 60% 정도는 우리가 대충 흐름을 파악하죠.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뭐가 이해가 되고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조차도 구별을 못 해요. 최소한도 1년, 2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처음에도 물론 생기지만 그 의문점이 구체적이질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냥 모호하게 그냥 흐름만 조금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반복 추구라고 하는 말은 옛날서부터 그 글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반복 추구를 하다 보면은 의문점이 자기 나름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의문점이 생기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자기 나름 찾으려고 해요. 그게 바로 발전한다. 글을 보는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중경서가 가장 한의학의 기본적인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 이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환자를 마치 보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글대로 나는 나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자서 아자가 아니라 글을 보면서 내가 바로 환자를 목전에 두고 임상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이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가지고서 보면은 또 거기에도 좋은 점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다양성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의문점이 또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섭렵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치는 다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해가 되면은 다른 것을 접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거예요. 감초사심당 이거는 책에 다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윤과 심화비와 흉연만의 그것이 도래한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나타났는가 도래한 바, 유래한 바를 살피면 중경치법이 한토와 질사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책에 그대로 있잖아요. 질사라고 하는 건 빨리 사시킨다는 소리예요. 예. 요 질은 제가 누차 말하죠. 빨리 이런 소리죠. 빨리 설사를 시킨다. 빨리 하제를 쓴다.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함용탕, 사심탕, 시오탕으로 확장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 책 그대로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의의 순서는 반표 관리를 거쳐서 이에 이른다. 이것은 입안의 이거는 병의의 순서죠. 병의가
우리 인체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병위로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심, 얕고 깊은 어떠한 그 같은 그 위치로서 구분한 것이라면은 입안, 이와 같은 병위가 만들어진 순서, 제가 여기 병위의 순서라고 그랬지 병증의 전변의 순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경서를 보면은 뭐냐, 표리가 먼저 표리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한 거예요. 한토화법을 치료하면서. 그리고 나서 한토화법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병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반표반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위는 분명히 표, 반표, 반리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인식은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표리로 인식이 되고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또한 병위가 있네.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예를 들어서 책에 뭐 태양병, 양명병, 뭐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무슨 태음병 이런 식으로 병위가 전변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육경변증의 순서예요. 병증의 그 전변의 순서는 이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바로 이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바로 반표반리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리론의 그 2편에서 이런 개념을 썼잖아요. 표증에 있다 그래서 병이 이증보다 가벼운 것도 아니고 이증에 있다 그래서 표증보다 심한 것도 아니다. 네. 중경은 그 입안의 순서는 일단은 한토화법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표리로부터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구분을 한 거죠. 마왕탕으로 적응증은 표증이라고 하고 하재로 적응증이 되는 증상들은 이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경이 선택한 증상에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중경이 증상을 취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경험적인 거예요. 이 표리, 반표, 반리 이면에는 한토화법이 내재하고 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토화법은 왜 발생이 되는가? 병독을 왜 한토화법이 치료가 잘 된다는 거야? 일시에 일거에 병독을 배설을 할 수 있는 인체의 구조상 입, 피부, 항문 이것이 구멍이잖아요. 삼공규잖아요. 그러니까 한토화법은 우리 인체의 공규, 세 개의 중요한 공규에 관계되어 있다. 이거는 제가 그 표리론 1편의 앞부분에서 썼어요. 그거를 여러분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직간 놈이 뭐 잘해봐요. 얼마나 잘해. 뭐 한문이나 조금 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에 대한 편견은 제가 누구라는 것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의 동료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체 그와 같은 생각에 빠지면 글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가 그 글은 한 표리론 1부에서 썼고 2부에서 썼던 것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괜히 그것을 소설로 쓴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이건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병위의 개념과 한토화의 개념과 공규, 인체의 신체적 구조와 병독은 이론적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자연 발생적인 의학이라는 거예요. 이 한의학의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큰 틀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현대의학에 많이 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너무나 정말로 탁월한 발상이었고 정말 이거는 거의 뛰어난 사람이 의성이라고 해도 좋고 이와 같은 구조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병이 따로, 한토화 따로, 인체의 그 공규 따로, 병독 따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병독을 구축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한토화 방법에 대해.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한 거예요. 화해법에 있어서도 청화지제라든가 이수지제라든가 사심지제라든가 회역탕류라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압이
건구, 신번은 하하면은 안 되는 증상이다. 불가하증이여는 이런 증상이 딱 나타나면은 하하면 안 돼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자는 심화비를 열로 인식을 해가지고 다시 하제를 써가지고 그 비가 더욱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개념들이 다 있잖아요. 소위 자 그런데 위중허, 객기상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치자시탕 조문에 이런 증상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빨리 일단은 그 중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만 여러분 해설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조문만 보세요. 그냥 보면은 똑같은 말 있잖아요. 위중 여기서는 위중어 객기상역이라고 했죠. 치자시탕 뭐죠? 위중공어 객기동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같은 말을 썼을까? 그 병리는 비록 같지만 그 병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치자시탕하고 감초사신탕하고 병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현은. 그런데 왜 여기 또 위중허라고 위중어, 위중공어라고 했느냐? 대한융탕의 열실과 축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감초사심탕에 왜 위중이 허예요? 담음이 있는데 수기가 정체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되어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말에 현혹이 되면은 우리는 마치 위중이 공허가 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심화비와 심중온해와 결용은 사실은 그 증상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심화비, 심중온해, 결용은 고로 위중허, 객기, 상역을 여기다가 몰래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다 살짝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찬입, 이런 걸 찬입, 몰래 집어넣었다. 이것은 실로 감초사심탕의 방의 뜻과 맞지 않는다. 감초사심탕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수기 변조와 담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위중이 허예요? 이거 잘못 인식하면 정말 위가 허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객기 상역이 아니라 담음의 상충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처음부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 반드시 증상으로서 규명을 하고 이와 같은 참보 찬입 문자로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위중어 객기 상역 같은 이와 같은 참보 문자로서 위탁 문자로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주해의 뜻은 이 주해라고 하는 것은 위중어 객기 당역이죠. 이 뜻은 다른 게 아니다. 의사가 하 했더니 하리가 끝이지 않고 심화 비편한 것은 열실 결용이 아니요 위중이 허해서 객기가 상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의도예요. 예. 자, 설사를 계속했더니 하리가 됐으니 당연히 위중이 비었을 거 아니냐. 이런 논리죠. 위중이 공허해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는 처방을 보면은 수기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친 해석이죠.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이와 같은 현상에 있어서는 대한민탕에 마땅하지 않고 감초 사심탕을 써야 된다는 게 이것은 조문의 뜻이죠. 그러나 자 위중허 객기 상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부 모모 한자는 그러니까 모모와 같은 것은 이런 식이죠. 위중허 객기 상역과 같은 표현은 앞서서도 제가 요 설명해 드렸죠. 태건이 부정하고 어원이 불성자이라. 한태지가 한 말이에요. 예. 한태지가 순자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맹자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독순자구나. 예. 순자를 읽고 나서 거기에 보면은 맹자는 순호순자요 그랬어요. 맹자는 순수하면서도 아주 순수하다. 그러나 그 순자와 양과 태건이 부정하고 어원이 불상자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택했지만 정밀하지 못했고 말을 했지만 자세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말들이. 예. 그러니까 잘못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문을 천천히 이렇게 그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 이런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의심이 들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그 적석지 우려량탕. 요 조문은 뭐 저도 뭐 크게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예. 그래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상안에 탕약을 복용하는데 하리가 부지해서 여기서 제일 주요 증상은 설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 비편에 사심탕을 복용해서 예, 멈췄어요. 아 근데 왜 방정맞게 또 다른 약으로 또 하제를 합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잘못된 거죠. 왜 다시 또 하제를 합니까? 그 이가 다시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의사가 이중당으로서 주었어도 하리가 더욱더 심해진대.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초를 다스리는 것이니 이 하리는 하초에 있는 것이니까 맞지 않는 거다. 이럴 때는 적석지 우려랑탕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하리가 다시 멈추지 않은 경우 마땅히 이때는 오룡산이나 절영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면서 설사를 멈추게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중이라는 말. 이중자는 이중촌이 차리제 하초일세. 이거는 전부 다 제가 파란 거는 안 썼지만 해설이죠. 해설.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예. 이중, 이거 설명이잖아요. 이거 자체도 다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중이라는 말. 중경은 이와 같은 처방을 만든 적이 없어요. 적석지 우려랑탕, 적석자 우려랑, 적석지는 장벽 설리. 요거는 아마 대장의 다른 거는 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한 건데 아마 그거는 오늘날 관점하고 옛날 사람들의 그 설사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수사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우려량은 12종의 수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수사복통 같은 경우로 하는 거죠. 자, 우려량이라는 건 잘 모르겠는데 우임금이 옛날에 하운주 시대에 우임금이 치수를 했거든요. 그때 뭐 하면서 뭐 이런 거를 뭐 했다 그래가지고 그 수기와 연관 지은 것 같아요. 예. 자, 하리 부지하야 심화 비편자는 가히 사심탕으로 주진다. 이거는 맞죠. 예, 쓸 수가 있죠. 예, 생강 사심탕은 쓸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그러나 조문에 사심탕의 이름이 분명하지 않고 이 병정이 증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있으니까 그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뭐 감초 사심탕이 아니겠느냐. 예. 또는 뭐 생강 사심탕을 써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탕은 천금방에 뭐라 그러냐면 인삼탕으로 되어 있다. 표기가. 인삼탕은 인삼, 감초, 백출, 건강. 이렇게 보면은 사군자탕하고 다소 유사하죠. 예, 사군자탕보다 더 약성이 강하다고 봐야죠. 예, 여기는 일단은 설사를 하기 때문에 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죠. 이 이중탕을 써가지고 하리가 더욱더 심하면 이는 병이 중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초, 대장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요즘에 그 일종의 장활증으로 장의 어떤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니 계속해서 그 장활증으로 요거는 그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 황한의학에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속하 즉 계속해서 하리하고 그 배꼽 아래에 조그마한 통증이 있을 때 아 이거는 장활증이구나 해서 적석지 우려랑탕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사용하지 않아 봤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 조문은 후세 사람에서 나온 거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중경의 처방의 명칭은 반드시 군약으로서 졌어요. 대부분이. 그러나 군약으로서 짓고 방의 뜻으로서 처방의 이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방위가 아닌 무엇이냐? 방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죠. 예. 사심이라고 하는 말도 엄밀하게 보면 후세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건 고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소 그거는 뒤에 만들어진 처방이다. 고방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심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게 다 방해예요. 이게 방위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후세 사람이 임기응변으로 집어넣은 거다. 저는 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소변, 여기서 소변을 이롭게 한다는 건 반드시 오룡산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 오룡산을 쓸 수도 있지만 오룡산을 말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영탕이나 진무탕을 쓸 수 있다고 하니 이거는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건 고방가들이 연구해가지고 해놓은 거니까 이것을 나도 또한 이설을 취한다. 선복과 대자석탕, 상안의 발한 약토 약하회,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의 치료의 방식이니까. 심화 비편하여 하야, 심화 비편하여 애기 트림이라든가 이렇게 끄끄거리는 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선복과 대자석탕으로 치료하라. 이것도 문제가 있죠. 조문이 갖춰지지고 못한 거는 거죠. 선복과 대자석은 생강, 선복화, 감초, 인삼, 반화, 대추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복화하고 대자석이 첨부된 것을 보면 특히 이 대자석을 첨부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심장의 어떤 그 동경의 번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자, 심화비편 애기 부재자는 담음으로 보통은 인해서 발생이 되어지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화, 생강, 사십탕을 쓸 수가 있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건 뭐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걸로 치료해야 되거늘 조문에서는 선복과 대자석으로 주지한 것은 번경과 경광 때문이다. 이 조문에는 없죠. 이것을 유치해냈어요. 이거는 이 일반적인 사심탕 종류보다 굉장히 번경하고 막 그 다소의 히스테릭으로 발작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는 제 추론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사심탕류로도 가히 치료되는데 하필 대자석을 왜 집어넣겠느냐. 대자석이 아니면 경광을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이나. 제가 감히 이 처방은 위진 시대의 사람들의 작품이라고 여기는 것은 당시에 신선 사상에 학자들이나 의사들 다 할 것 없이 경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질을 연단해 가지고서 치경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포박자 책 같은 데 보면은요. 다 신선에 관계된 거예요. 누가 오래 살았더라, 무슨 약을 해가지고 먹어서 오래 살았더라. 이것이 이제 남용이 돼가지고 이 폐단이 당나라 때 중국의 그 4대부뿐만 아니라 왕실가에서까지도 이 연단술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그 환단이라든가 이와 같은 폐단이 계속 남아 있어 가지고 광증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책들을 보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이.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광증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신선되려다가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이 비일비재예요. 초기에 중국 고대의 그 초기에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신선들은 도인안교라든가 호흡요법이라든가 감정에 대한 절제라든가 이와 같은 좋은 방법들이 말기에 가서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물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한의학이 또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의 어떤 칼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가 위진 시대를 겪으면서도 중경의 기본적인 그 실증주의의 어떤 그와 같은 증상과 처방이 존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이 변형이 됐거든요. 여기 가서 바로 왕숙하 이유서부터 왕숙하 당대서부터 전부 다 신선 사상에 빠졌어요. 왜 신선 사상에 빠졌냐면 제가 자서 1편에서 조금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글 가운데 교정한 거는 그 글이 처음이에요. 하나예요. 그거 한 50분, 1시간짜리인데 이제 30분으로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부족하게 되지 않았나 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한의학의 대부분이 바로 이 신선사상과 연계되어 있고 황제의 내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황제의 내경도 한대 초기에 만들어져 있던 그 책이 책 이름도 불분명하지만 그 책이 유진 시대를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책들이 그 증익이 되고 예, 편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 규명이 됐지만 의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선사상에 알게 모르게 신선사상과 황노사상의 황제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은 황제 사상도 마찬가지로 그 이면에 신선 사상과 결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긴 좋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오늘날까지 한의학을 지배하고 있다. 제가 중경서를 공부하면서 중경서의 그 실증주의를 자꾸만 주장하는 게 이 연결된 고리를 깨자는 거예요. 자, 뭐 제가 아침에 그 녹화를 요즘에는 하다 보니까 저녁 때는 퇴근해가지고 저도 막 요즘